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채널A 사건이라고 아시죠?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가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인 이철 씨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구속돼 있는데 그 사람을 협박해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의 비리를 캐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을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협의했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여권에서 설정해 놓은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이죠. 근데 이 문제가 계속 굴러가면서 사실은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대화록까지 거의 공개가 될 그 즈음에 KBS가 전체적인 흐름과 말도 안 되는 오보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7월 18일인데요. 작년이 아니죠. 2020년 7월 18일입니다, 벌써. 근데 검찰 고위 간부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이 이동재 기자한테 유시민 이사장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면서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 이런 게 대화록에 나온다. 하여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 이러니까 KBS는 그거를 곧바로 갖다가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가 그 이동재 한동훈 그 대화록에 이러이러한 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다. 이거는 한동훈이 명백하게 정치에 개입하기 위한 그 공작이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보도했다가 곧바로 반박에 부딪히니까 아닌 듯 싶으니까 바로 다음날 정정하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게 이제 KBS 오보 사건인데 그럼 여기에서 얘기한 검찰 고위 간부가 누구냐 도대체. 이게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신성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로 밝혀졌고요. 올해 1월에 검찰이 신성식 검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물론 불구속 기소했죠. 이 사람 지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습니다. 과거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갔던 그 자리 있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 자리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 10월에 검찰에 나와서 작년 10월 초에는 나와서 전면 부인했는데 자기 그런 적 없다. KBS에. 그런데 10월 말에 검찰이 증거를 들이미니까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검찰은 그걸 조서에 남겼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올해 1월에 기소를 하니까 이 사람이 돌변을 합니다. 신성식 검사장이.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돌변을 하죠. 그리고 나서 4월 14일 날 1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걸 마친 뒤에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사과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던 조서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했죠. 신 의원은 검찰 조사 당시에 변호인이 입회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환경에서 진술을 했고 그때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조서에 담겨 있다. 어떤 부분이 불명료하다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신성식 검사장의 변호인이 갑자기 느닷없이 신문을 받다 보니 당황해서 답변이 우왕좌왕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다. 그래서 검찰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도 부인하는 거냐. 변호인은 선처를 전제로 수사에 협조한 측면이 있어서 부인하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보면 피고인이 재판에서 조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조서는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뀐 조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성식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이제 앞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진술한 게 무의미한 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신성식이라는 사람은 왜 검찰에서는 사과 얘기를 했다가 기소가 되니까 돌변을 했느냐. 그게 변호인의 말에도 일부 나타났습니다만 선처를 전제로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한동훈 검사장한테 사과를 하면, 둘이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27기 동기로서 아무리 한 사람은 친문 검사장이고 한 사람은 뭐 반문까지는 아니어도 여하튼 자기네들과 정치적 노선, 뭐 검사가 뭐 정치적 노선이 있을까마는 여하튼 그 입장이 좀 다르다고 해서 동기인 한동훈 검사장을 이렇게 음해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인간적인 도리, 이런 건 별개로 하더라도 거짓말을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을 기자한테 한 거죠. 물론 기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을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죠. 아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중간지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걸 중간지휘하는 사람은 2차장 검사, 그러니까 형사부, 형사 1부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다만 3차장 산하의 검사 일부가 거기에 파견 나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알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면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잘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 동기의 이른바 누명을 벗겨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오히려 증폭시키고 오보를 유도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바로 본인이 자 이렇게 사과하겠다고 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아마 그걸 받아주고 소를 취하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안 하고 기소가 되니까 곧바로 돌변해서 그 후배들 앞에서 본인이 진술했던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왕좌왕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검사장이라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작은 이익, 이걸 위해서 자기 그 막중한 중천금과 같은 말을 쉽게 뒤집는다. 일반의 시정잡배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말 뒤집지 않습니다. 자기의 작은 이익.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문제, 이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신성식 검사장이 앞으로 그 법원에서 얼마나 큰 죄를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예상컨대는 뭐 그렇게 큰 죄야 받겠습니까? 실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요 작은 이익, 그것도 본인의 잘못으로 비롯된 이 작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품격 전체를 내동댕이 쳤다. 이게 바로 친문이라고 하는 한 검사장의 민낯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 정말 검사라는 사람들이 이런 거냐? 동기, 그 자기 사법연수원 동기의 누명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책임 회피를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재판에 넘겨지니까 검찰에서 본인이 반성하는 기류를 보였던 그 진술을 뒤집고 이제는 인간적으로 망가지기까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거는 검사 그 이전에 하나의 공무원 그 이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도 좀 곤란한 지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신성식 검사장의 이런, 이 현직 검사장입니다. 지금 사표를 내도 안 받아줍니다. 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징계 중에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죠? 그렇기는 하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그래도 검사로서, 인간으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기로서 그 일정한 정도의 명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